애기 엄마 바쁠 텐데 도와줘서 고맙구만.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100년 만에 폭설이 쏟아지던 아침, 서진은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언덕에서 미끄러지던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은 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리어카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 짧은 선행이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젖은 코트와 흙탕물에 젖은 구두, 흐트러진 머리. 면접장 문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이미 결과를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길에서의 작은 만남이 대기업 회장의 마음을 뒤흔들고 결국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진은 눈을 떴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라디오를 끄려다가 그대로 팔을 내렸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매일 보다 보니 더 선명해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옆에서 아들 하온이 기침을 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지만 서진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서진은 몸을 돌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겁습니다. 어젯밤부터 열이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온아 괜찮아? 아이는 대답 대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왼쪽 볼이 먼저 찡그러지며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뜨거운 몸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있어. 울지 마. 응? 서진은 아이를 달래면서도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향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힌 월세 고지서였습니다. 45만 원. 석 달치 체납. 135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폭설로 인해 오늘 휴원합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면접 날이었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 사회공헌팀 정규직 채용 면접이었습니다. 회사 어린이집이 있는 곳, 서진이 석 달 동안 준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필 오늘, 서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하온이가 불안해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0만 원. 병원비와 약값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모자랐습니다. 택시비까지 계산하면 적자였습니다. 면접을 포기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온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면접이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면접을 놓치면 다음은 없다는 것을요.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넣었습니다. 떨어진 곳도 20곳이 넘었습니다. 미혼모라서 안 뽑나요? 한 번은 면접에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력서를 덮으며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서진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자신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뜨겁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서진이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온아, 엄마가 오늘 꼭 합격해야 해. 그래야 너 어린이집 보낼 수 있고 엄마도 일할 수 있어.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는 느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진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문득 서진의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이야기 하자. 이제 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날 밤 서진은 설렜습니다. 프로포즈일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일까? 새 옷도 준비했습니다. 머리도 미리 예약해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진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온만 있으면 됐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둘 다 하기로요. 아이를 업고 면접을 보러 가기로요. 떨어지면 그때 병원에 가기로요. 아니, 면접 보고 바로 병원에 가기로요. 미안해, 하온아.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면접용으로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고로 산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잔인한 풍경이었습니다. 저 눈길을 아이를 업고 걸어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움직였습니다. 하온에게 두꺼운 옷을 입히고 자신도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갈라진 입술. 28이지만 30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 화장하면 돼.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아니, 나아 보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온을 업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가 서진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왜 이렇게 자주 아파야 할까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는 곧 폐렴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자, 응? 엄마가 빨리 끝내고 병원 갈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탁자 위에 월세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글씨가 경고하듯 빛났습니다. 집주인은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정말 나가셔야 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떨어지면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무겁고 차갑게요. 하지만 서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폭설 속으로 마지막 희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밖은 상상보다 추웠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더 꼭 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숨이 자신의 목에 닿았습니다. 매 걸음이 무거웠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눈길을 걷는데 20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정장 구두는 눈길을 걷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동화를 신고 면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하온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날 아침 그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 폭설 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발을 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업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엄마 추워. 하온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 갈게. 그때였습니다. 앞쪽 언덕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폐지와 고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뒤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밀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이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폭설이든 뭐든 쉬면 그날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으응차 으응차. 말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언덕은 가팔랐고 눈은 미끄러웠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아이고. 말순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게 때문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리어카는 점점 빨라졌고 말수는 그것을 잡으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안 돼. 서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어카는 그대로 굴러떨어지면 말순을 덮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온을 업은 채로요. 할머니, 비키세요. 서진은 리어카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서진은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으윽. 리어카가 멈춰섰습니다. 서진의 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눈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니, 눈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이었습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애기 엄마. 말순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진을 부축하려 했지만 서진은 먼저 하온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하온아. 엄마 괜찮아. 서진은 웃으며 아이를 달랬지만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면접용 정장 바지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애기 엄마, 피가 나네. 내가 정말 미안하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서진의 무릎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진은 손수건을 받아 무릎을 눌렀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문제는 바지였습니다. 찢어진 무릎, 눈에 젖어 축축해진 바지. 이 상태로 면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날에 어딜 가시려고 이러시나? 말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온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아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진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젖은 정장, 찢어진 바지, 떨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웃으려 애쓰는 젊은 엄마의 얼굴.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애기 엄마 혹시 면접이라도 가시나? 서진이 놀라서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서진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늙어도 그 정도는 알지. 그 가방 면접 갈 때 들고 가는 거잖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나 이 날씨에.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언가를 뒤적이더니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목도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목도리였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자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목도리를 들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라도 애한테 둘러줘. 춥잖나?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내 건 맞지. 근데 난 이미 이거 덕 다 봤어. 이제는 이 애가 받을 차례야. 말수는 하온의 목에 목도리를 감아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하온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따뜻해. 하온의 작은 목소리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따뜻하지. 이 목도리는 말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거거든. 서진은 목도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수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동백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스치는 희미한 향기, 비누 향이었습니다. 오래된 빨래 비누 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소중한 거 아니에요? 소중하지. 30년을 간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줄 때가 된 것 같아. 말수는 하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하온의 머리카락이 눈에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살짝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곱슬기가 있는 머리였습니다. 아가, 머리카락이 곱슬하네. 귀엽게도. 서진은 하온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젖은 곱슬머리. 빗으면 펴지지만 물에 젖으면 다시 말려 올라가는 머리였습니다. 민준을 닮았습니다. 민준도 그런 머리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괜찮아. 안 돌려줘도 돼. 그냥 그 애가 따뜻하게 지내면 그걸로 됐어.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나, 애기 엄마. 이 목도리 말이다. 내게 준 사람도 있었어. 30년 전에. 서진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먼 과거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네처럼 다 포기하려던 사람이었지. 포기요? 그래.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 그리고 방 한 칸, 밥 한 끼 줬지. 그게 다였어. 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목도리를 보내왔어. 당신 어머니가 손수 떠준 거라면서.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목도리를 버리지 못했어. 이게 있으면 생각나거든.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고. 말수는 하온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자네도 그래. 이 애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알겠나?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래. 잘하고 오게. 면접. 말수는 리어카를 다시 잡았습니다. 서진이 밀어주려 했지만 말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됐어. 애기 엄마는 어서 가봐. 늦겠어. 말수는 리어카를 밀며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고 굽은 등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꼭 안았습니다. 목도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습니다. 이 목도리를 받고 나니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하온아. 엄마가 꼭 잘하고 올게. 서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바지, 찢어진 무릎, 축축한 구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곧 왔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얀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온은 엄마 품에서 목도리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목도리가 단순한 목도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하나의 선행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요. 1시간 후 한성그룹 계열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한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반짝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하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기는 엄마가 일하게 될 곳이야. 잘하고 올 테니까 하온이는 조용히 있어줘야 해. 알았지?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서진은 건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머리는 눈에 젖어 축축했고 정장은 진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은 찢어져 있었고 피가 스며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서진은 손수건으로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말려보려 했지만 핸드 드라이어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는 그대로였고 곱슬기만 더 심해졌습니다. 무릎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찢어진 바지를 아무리 정리해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큰 반창고를 꺼내 무릎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최대한 펴서 덮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서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면접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은 하온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숨소리도 가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서진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정장이 왜 저래? 애를 데리고 왔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온은 엄마의 품에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 아이는 불안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온아, 그러지 마. 서진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온은 다시 손톱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옆자리의 여자가 힐끔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미혼모인가 봐. 애 아빠가 없나 보네. 면접에 애를 데려오다니. 동정표라도 받으려는 건가? 서진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됐습니다. 한서진님, 접수대에서 서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하온을 안고 면접장 문 앞으로 갔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서진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밖에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온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몸이 불편했습니다.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이력서를 봤는데요. 면접관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하셨네요. 그런데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졸업 후에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역시 미혼모구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이 아버지는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면접관의 목소리에 동정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톤이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사는 못 나오시는 거죠? 아니요. 아이를 회사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린이집에서도 아프면 연락 오잖아요. 그럼 조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죠? 면접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온이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기침이었지만 조용한 면접장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은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온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원자님,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하온은 계속 기침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도 힘들었던 겁니다. 열도 높았고 목도 아팠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으앙! 하온의 울음소리가 면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금방 달래올게요. 서진은 면접장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덮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시...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울고 있는 하온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안 되겠네. 애 데리고 오면 당연히 떨어지지. 서진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온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면접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 핑계 대며 빠질 거면 애초에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뭐라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안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온의 목에 감겨있던 목도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서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늘색 목도리는 로비 바닥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한쪽에요. 서진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온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온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오후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떨어뜨린 목도리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한서진은 건물을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설 때문에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온은 계속 울었고 열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 서진은 하온을 꼭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5분 거리였습니다. 눈길을 걸으면 30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온아,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가. 서진은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눈이 옷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온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윤여정은 사회공헌팀 면접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팀은 여정이 직접 신경 쓰는 부서였습니다. 면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여정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 현관 쪽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걸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그 모습을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면접 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정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여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목도리였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목도리였습니다. 여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수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동백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꽃들이었습니다. 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코끝에 희미한 향이 스쳤습니다. 비누 향이었습니다. 오래된 빨래 비누 향이었습니다. 여정은 그 자리에 서서 목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30 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겼습니다. 집도 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정은 한강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는 못 살겠어. 여정은 난간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뒤에서 여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안 돼. 다리 근처 국밥집을 운영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강말순이었습니다. 48배 나이였지만 늘 새벽부터 국밥을 끓이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놔주세요. 전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살아야지.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말수는 여정을 끌어내렸습니다.
울고 있는 여정을 자신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2층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일단 먹어. 그리고 여기서 자. 내일 다시 생각해. 여정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여정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주일 후 여정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여정은 말순에게 돈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거절했습니다. 난 돈 필요 없어. 그냥 자네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대신 여정은 목도리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떠준 목도리였습니다. 여정이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말순은 그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다가 나이 들어 그만두고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지만 이 목도리만은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여정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분이 아주머니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여정은 말순의 본명을 알았습니다. 강근분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있지? 여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급하게 나가던 여자였습니다. 여정은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면접 본 사람 명단 줘봐. 인사팀 직원이 명단을 건넸습니다. 여정은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한서진. 아이를 데리고 온 지원자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 자료 가져와봐. 직원은 곧 한서진의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여정은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한서진, 28, 미혼, 자녀 1명. 여정의 눈이 자녀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람 면접 결과 어떻게 됐죠?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고 면접 중에 아이가 울어서 여정은 이력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말순이 이 여자에게 목도리를 줬을까요? 말순은 이 목도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 번도 목에 두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보자기에 싸서 간직했습니다. 그런 말순이 목도리를 누군가에게 줬다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구지? 여정은 자녀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3살. 여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3살. 3년 전에 태어났다는 얘기였습니다. 3년 전 민준이가 사고로 죽은 해였습니다. 설마 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여정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주소 확인해봐. 그리고 아이 정보도. 네, 회장님. 여정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목도리를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분이 아주머니 아직도 이걸 갖고 있었다고?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떨림이었습니다. 한서진은 하온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급히 하온을 받아들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하온의 가슴 소리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폐렴이네요. 당장 입원해야겠어요. 폐렴이요?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또 폐렴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 전달에도 그랬습니다. 하오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빨리 입원 수속 밟으세요. 산소 치료 들어가야 합니다. 서진은 정신없이 입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관계를 쓸 때 펜을 멈췄습니다. 한 글자였지만 무거웠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빨리 작성해 주세요. 서진은 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 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서진은 하온이 있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온은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하온아.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일찍 데려왔어야 했는데. 하온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그 작은 움직임에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가 울면 하온이가 불안해합니다. 그날 저녁 윤여정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서진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몇 통의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한서진 씨는 지금 중앙병원 소아과 병동에 있습니다.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여정은 곧장 병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원무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하나온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원무과 직원은 여정을 알아봤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여정에게 돌렸습니다. 환자명 하나온 생년월일 2022년 3월 15일 나이만 3세 보호자 한서진 모. 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2년 3월 15일. 3년 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9개월 전이었습니다. 여정의 머릿속에 한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2021년 6월 21일. 민준이가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맞았습니다. 2021년 6월에 임신했다면 2022년 3월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여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여정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자주 입원하나요? 네, 기록을 보니 지난 1년간 5번 입원했네요. 모두 폐렴이고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선천적. 그 단어가 여정의 귀에 꽂혔습니다. 민준도 어렸을 때 기관지가 약했습니다.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정은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밤새 아픈 아들을 안고 있던 날들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머니뿐인가요? 네, 기록상으로는 어머니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이고요. 여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3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면. 여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능성이었을까요? 민준이와 이 여자가 연인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민준이는 사고로. 아니야. 말도 안 돼. 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중요한 이야기 하러 갈게요. 무슨 이야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이야기니까 걱정 마세요. 민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정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혹시 그때 민준이가 하려던 이야기가 여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결혼 이야기였을까요? 여자친구를 소개하려 했던 걸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정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 아이를 직접 봐야 해. 복도 끝에 한서진이 있는 병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한서진이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오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요.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여정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여자도 엄마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하온이 뒤척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살짝 벗겨졌습니다. 서진이 급히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여정의 눈이 하온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민준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으니까요. 여정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아이 아버지가 혹시 내 아들인가요? 라고 물을까요? 말도 안 됐습니다. 여정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민준이가 떠난 해와 똑같잖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저 아이가 민준이의 아들이라면? 그럼 저 아이는 자신의 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여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럼 또다시 희망을 잃는 거였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자. 여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하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여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아이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오는 퇴원했습니다. 한서진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비로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성그룹 사회공헌재단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설명회 안내. 참석하시면 육아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진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성그룹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하온아, 우린 아들이 갈까? 설명회는 한성그룹 본사 1층 홀에서 열렸습니다. 한쪽에는 어린이집 설명 부스,
다른 쪽에는 재단 지원 안내 부스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온의 손을 잡고 재단 부스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하온은 지루해하며 엄마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은 2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1층 홀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직접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서진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정의 시선이 하온에게 고정됐습니다. 처음으로 깨어있는 아이를 보는 거였습니다. 하온은 작았습니다.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망울은 컸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정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온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풍선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거 봐. 하온이 풍선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여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온의 왼쪽 볼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웃을 때 왼쪽부터 찡그러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른쪽 볼은 조금 늦게 따라왔습니다. 여정은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웃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홀 입구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바람에 살짝 말려 올라가는 머리였습니다. 민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곱슬머리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금방 다시 말려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 여정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온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온은 여전히 풍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위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정은 하온의 눈썹을 봤습니다. 오른쪽 눈썹이 왼쪽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비대칭 눈썹이었습니다. 민준도 그랬습니다. 오른쪽 눈썹이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여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왼쪽 볼 웃음, 곱슬머리, 비대칭 눈썹. 세 가지가 모두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온은 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해했습니다. 엄마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손톱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아이의 손을 내렸습니다. 하온아, 손톱 깨물지 마. 하지만 하온은 다시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여정은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민준도 그랬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왼쪽 볼 웃음, 곱슬머리, 비대칭 눈썹, 손톱 깨무는 버릇. 네 가지가 모두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여정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민준이 너였어?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정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았습니다. 3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왼쪽 볼이 먼저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머리는 곱슬거렸고 오른쪽 눈썹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여정은 사진을 보고 다시 하온을 봤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 여정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정은 그 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저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정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내 손자가 저렇게 자라고 있었어. 여정은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정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여정은 다시 하온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어린 엄마가 혼자 저 아이를 키우면서. 여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서진에게 미안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살아있었다면 저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저 아이가 민준의 아들이라면 여정은 책임져야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저 아이를, 저 엄마를. 여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너 어릴 때 웃던 모습이랑 똑같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정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윤여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왼쪽 볼이 먼저 올라가는 웃음, 곱슬거리는 머리, 비대칭 눈썹, 손톱을 깨무는 버릇. 모두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확인해야 해. 새벽이 되자 여정은 결심했습니다. 강말순을 찾아가기로요. 목도리의 주인, 30년 전 자신을 살린 은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서진에게 목도리를 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비서실장 강말순이라는 분 찾아봐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에요. 네, 회장님. 어디서부터 찾아볼까요? 목도리가 발견된 곳 근처부터 시작해요. 그날 폭설이었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예요. 비서실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한성그룹의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소식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말순 씨, 78세, 성북구 쪽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정은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직접 가야 했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북구 골목길은 좁았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여정은 걸어 올라갔습니다. 높은 구두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말순의 집은 언덕 끝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삐걱거리는 문고리. 여정은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말순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말순은 여정을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구시죠? 무슨 일이세요? 여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었으니까요. 30이었던 여자는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누구신지 여정은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목도리, 작은 동백꽃 자수. 말수는 목도리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할머니에게 드린 거예요. 30년 전에.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강다리 위에서요. 제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할머니가 막아주셨잖아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아가씨? 네, 저예요. 그때 할머니 국밥집에서 일주일 묵었던 사람이에요. 말수는 여정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여자, 울면서 국밥을 먹던 여자, 죽고 싶다고 했던 여자. 어머, 정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있었구먼, 잘 살고 있었구먼, 내 할머니 덕분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좁지만 말수는 여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4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살린 은인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요. 할머니, 제가 예전에 돈을 보내려고 했잖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난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 그것보다 당신이 잘 사는 게 나한텐 더 큰 기쁨이야. 말수는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여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등, 떨리는 손, 세월의 무게가 보였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던 그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할머니, 국밥집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5년 전쯤? 나이 먹으니 힘들더라고. 새벽부터 국 끓이는 게 말이야. 그래서 접었지. 이제는 폐지나 죽고 살아. 할머니, 제가 이번에 온 이유가 있어요. 이 목도리가 우리 회사에서 발견됐어요. 면접 보러 온 여자가 떨어뜨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목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수를 쓰다듬었습니다. 아, 그 애기 엄마가. 할머니, 이 목도리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여정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말수는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폭설 내리던 날이었어. 나 혼자 리어카 밀고 언덕 오르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지. 그때 한 애기 엄마가 날 도와줬어. 애를 업고도 말이야. 요즘은 이렇게 폐지나 죽고 사는데 그날도 새벽부터 나갔다가 그런 일이 생겼지. 여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애기 엄마 정장 입고 있었어. 면접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애가 아픈 거야. 열이 펄펄 끓는데도 면접을 가야 한다고 했어. 안쓰럽더라고. 말수는 물을 따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도리를 줬어. 애한테 따뜻하게 해주라고.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처음엔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이게 소중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요? 내가 말했지. 이미 이 목도리는 내게 충분히 따뜻함을 줬다고. 이제는 그 애가 받을 차례라고. 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그 눈물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할머니, 그 애기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한서진이라고 했던가. 맞아, 한서진.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애기 엄마 혹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아이 아버지라든지.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오후에 다시 봤어.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아가씨가 길모퉁이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었어요? 응. 나를 못 본 것 같아. 그냥 혼자 울고 있었어. 손에 사진 한 장 들고서.
여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이요? 응.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남자 사진 같더라고. 젊은 남자. 정장 입은. 여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가씨가 뭐라고 했나요? 들리진 않았어. 그냥 사진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지. 나도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왔어.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여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들고 있던 남자 사진. 정장 입은 젊은 남자. 혹시 그게 민준이었을까요? 여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정장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사람인가요? 말순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멀리서 봐서. 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여정은 느꼈습니다. 맞다는 걸요. 할머니, 이 사람 제 아들이에요. 아들? 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그럼 그 아가씨가 들고 있던 사진이 제 아들이라면 그 아가씨는 제 아들의 여자친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수는 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자네의 손자란 말이야?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맞고 생김새도 너무 닮았어요. 민준이를.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여정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애기 엄마 지금 어떻게 사나요?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애 아빠 없이 혼자 키우잖아. 돈도 없어 보이고. 여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자신의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준이를.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말수는 여정을 위로했습니다.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안타까운 일이었을 뿐이지. 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민준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조금 더 믿어줬다면, 민준은 그렇게 급하게 달려오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내일 중요한 이야기 하러 갈게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혹시 서진과의 결혼 이야기였을까요? 그리고 임신 소식이었을까요? 민준아, 내가 그날 하려던 이야기가 그거였니? 여정은 목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 목도리가 30년 전에 자신을 살렸듯이 이제는 자신의 손자를 자신에게 이어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여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나야지. 그 아가씨를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애기 엄마가 누군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런데 만약 그 아가씨가 저를 원망하면 어떡해요? 제 아들이 그 아가씨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잖아요.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 애기 엄마도 알 거야. 사고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걸. 말수는 여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애기 엄마와 그 아이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야. 자네가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도와줘야 해. 그게 자네 아들이 바랐던 일일 거야.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민준이 원했던 건 서진과 하온이 행복한 거였을 겁니다. 이제 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나야말로 고맙지. 자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손자도 찾았잖아. 말수는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여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사하세요. 제가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할머니, 됐어. 나는 이런 데서 평생 살았어. 이제 와서 옮기긴 뭘 옮겨. 대신 가끔 놀러와. 그 아이도 데리고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여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없었고 제 손자도 못 찾았을 거예요. 하늘이 다 정해준 일이야. 우린 그냥 그 길을 따라 걸었을 뿐이지. 여정은 말순의 집을 나섰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며 여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민준아 보고 있니? 엄마가 내 아들을 찾았어. 내 여자친구도 찾았어.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못다한 일 엄마가 할게. 여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여정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연락처 알아봐요. 제가 직접 만나야겠어요. 네, 회장님. 여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서진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하온이 민준의 아들이라면 여정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민준이니? 여정의 속삭임이 차 안에 흘렀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당당히 그들을 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한서진은 한성그룹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서진 씨,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진은 떨렸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하온을 데리고 한성그룹 회장실로 갔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여정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 옆에 선 하온을 봤습니다. 여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온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여정은 서랍에서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목도리, 작은 동백꽃 자수. 이거 제 거예요. 우리 회사 로비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내 물건이었어요. 30년 전에 나를 살려준 강말순 할머니께 드린 목도리예요. 서진은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도 이걸 주셨어요. 알아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때 하온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여정은 하온의 머리 뒤를 봤습니다. 왼쪽 45도 방향에 가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가마가 있었습니다. 하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귓볼이 보였습니다.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민준도 그랬습니다. 6가지였습니다. 모두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여정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정은 가방에서 민준의 유아기 앨범을 꺼냈습니다. 3살 때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민준과 눈앞의 하온. 똑같았습니다. 한서진 씨.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아버지 지금 어디 있나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혹시 3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건가요?
서진이 놀라서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말해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1년 정도 사귀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내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이제 나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여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설렜어요. 프로포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연락하려 했지만 계속 안 됐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서진은 오열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3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여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서진 씨,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신민준이요, 신민준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여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서진을 안았습니다. 회장님? 여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아들이에요. 신민주는 제 아들입니다. 3년 전 당신을 만나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미안해요. 민준이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가려던 거였어요. 나한테 당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여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만 쏟아졌습니다. 서진도 울었습니다. 3년 동안의 오해가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려던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오는 엄마와 낯선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여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아니 서진아. 제안이 있어. 서진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도 확신하고 싶어. 하온이가 정말 민준이의 아들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맞았습니다. 확실히 하는 게 좋았습니다. 하온이를 위해서라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정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으로 갈까요? 윤여정은 한서진을 병원 VIP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온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온아, 입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문지를 거야. 안 아파. 금방이야. 하온은 무서워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정이 다가가 하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온아, 할머니가 같이 있을게. 안 아파. 조금만 참자. 하온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면봉으로 하온의 입 안쪽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잘했어, 하온아. 여정은 하온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온은 할머니 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여정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민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2021년 6월 20일. 내일 어머니를 만난다. 서진이 이야기를 할 거다. 이제 숨지 않고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 서진아, 내일부터는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약속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오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려고 했던 겁니다. 민준 씨. 서진은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3년 동안의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여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하오는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여정과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모와 손자 관계 일치 확률 98.99%입니다. 그 순간 여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나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남겨놓고 간 걸 3년 동안 몰랐어. 서진도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만들려던 거였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3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온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 남긴 가족이었습니다. 민준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여정은 눈물을 닦고 서진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미안하다 내 며느리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회장님을 어머님을.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줄래? 우린 이제 가족이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여정은 하온을 안아들었습니다. 하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온아, 내가 우리 민준이 아들이구나. 할머니 손자구나. 하온은 할머니를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볼이 먼저 올라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여정은 그 웃음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잘 지켜줄게. 너와 내 엄마를. 우리 민준이가 못다한 사랑, 할머니가 다 줄게. 그날 병원 VIP실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슬픔으로 맺어졌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이어질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서진과 아들 하오는 윤여정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너무 넓은 집, 너무 많은 방. 서진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서진을 딸처럼 대했습니다. 며느리라기보다 딸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진아, 오늘 회사 어땠어? 여정은 서진을 한성그룹 사회공헌재단에 취직시켰습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하오는 회사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서진이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어머니.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오는 날마다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음식, 따뜻한 집, 그리고 사랑. 폐렴도 줄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여정은 강말순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말순은 어색해했지만 하온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하온은 두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윤할머니와 강할머니. 하온은 두 할머니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식탁에서 네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여정, 서진, 하온, 그리고 말순. 이 목도리가 우릴 다 이어줬네.
말순이 말했습니다. 하늘색 목도리는 이제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엔 널 살렸고 이번엔 이 아이들을 이어줬지. 내가 국밥집 하던 때라 그나마 방도 내주고 밥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나 주우면서 살지만 이 목도리만큼은 버리지 못했어.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진이와 하온이도 못 만났겠죠. 서진도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해.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고. 오후에는 네 사람이 함께 민준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하온이 작은 손으로 아빠 사진을 톡톡 쳤습니다. 아빠, 나 하온이야. 할머니랑 엄마랑 잘 지내. 여정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 지킬게. 내 목까지 사랑해줄게. 서진도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원망 안 해요. 이해해요. 당신이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알아요. 저녁 저택으로 돌아와 하온을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여정과 서진이 함께 하온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온은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에는 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같이 있어줘. 여정과 서진은 하온 양옆에 앉았습니다. 하온은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다가 잠들었습니다. 왼쪽 볼이 살짝 올라간 채로요.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를 닮았죠? 응, 너무 닮았어. 웃는 것도 자는 것도. 여정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손자를 낳아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밤, 서진은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민준 씨, 보고 있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하온이도, 저도, 어머님도.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그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사랑만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날, 한 여자는 리어카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세 사람의 인생을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행은 돌고 돕니다. 30년 전의 따뜻함이 오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위로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